ILO 핵심 협약을 기준하고 소득주도 성장을 포함하는 포용적 성장을 추구했습니다. 포용적 일자리 확충, 어떻게 보면 단순히 일자리 갖다가 양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양질의 일자리, 그런 것과 더불어서 취약계층을 보다 좀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이라든가 복지제도를 갖다 구축하는 문제 역시 매우 중요한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금년 1월부터 소득주도 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유선입니다. 저는 그동안 주로 노동시장이나 노사관계 문제를 갖다 좀 천착해 왔고요. 작년까지는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금년 1월부터 소득주도 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가장 커다란 현안 문제는 불평등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지난 20년 동안 가장 커다란 현안 문제로 제기되어 왔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런데 이와 같은 불평등 문제를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아주 소득 수준이 낮은 부분 같은 좀 끌어올려야 되고 해가지고 위아래의 격차라도 좀 축소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냐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래서 저소득층의 가계소득을 끌어올린다고 할 때 1차적으로는 시장에서의 노동이라든가 아니면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확보할 수 있는 소득을 갖다 끌어올리는 것이 한 가지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회 안전망 구축이라든가 복지제도의 확충 등을 통해 가지고 간접 임금 내지는 간접 소득을 좀 끌어올리는 영역이 있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고용 안전망의 확충이라든가 등 해가지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갖다 늘리는 거, 이 세 가지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작년부터 코로나 위기를 또 우리가 겪고 있지 않습니까? 보면 특히 모든 국민에게 똑같은 부담으로 온다기보다는 취약계층에게 좀 보다 집중이 되고 있어요. 노동자들 내에서도 임식이나 일용직, 그 다음에 이제 자영업자들이라든가 청년이라든가 노인이라든가 해가지고 노동시장 내에서도 가뜩이나 취약한 부분들에게 보다 그 부담이 전가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갖다 최대한 완화하기 위해서는 최근에 보면 우리가 긴급재난지원금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 같은 것도 정부에서 지원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더불어서 취약계층을 보다 좀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이라든가 복지제도를 갖다 구축하는 문제 역시 매우 중요한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가계소득을 갖다 올린다고 해서 단기간에 급격하게 끌어올리긴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가계소득을 갖다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도 하지만은 그것과 더불어서 가계에서 의무적으로 불가피하게 지출해야 되는 그런 지출 비용들이 있는데 그런 거 갖다 축소하거나 또는 이제 사회 안전망 갖다 구축하기 위한 그러한 제도 개선 노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전에도 보면은 이제 소득 수준이 하나도 없는 노인 가구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는데 그 부분 같은 경우도 지급 대상이라든가 아니면 지급 수준을 좀 끌어올린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노인분들 같은 경우도 만 65세 이상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기초연금 해가지고 매달 30만 원씩 지급하는데 전체 65세 이상 노인 중에 한 3분의 2는 지금 기초연금마다 지급받고 있어요. 의료보장 같은 경우는 확대한 게 있고 의료비, 그 다음에 고교 등록금 같은 경우가 이제 전부 다 이제 무상으로 가고 있거든요. 아동수당 같은 경우 갖다가 지금 7살 미만 같은 경우에 매달 10만 원씩 좀 지급을 하고 있다든가, 가게에서 불가피하게 지급해야 되는 비용을 줄여주는 건 역시 결과적으로 가계소득도 올리는 영역일 수 있고요. 그리고 갑자기 전염병이 도니까 본인이 하고 있던 직장 같은 특히 여행업이라든가 이런 거 하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일자리가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 면에서 같은 경우에는 전국민 고용보험을 갖다가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인다든가 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살다 보면은 안정적인 소득을 갖다 계속 얻을 수 있는 일자리에서 일정 기간 실직되는 경우들이 나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고용 안전망을 갖다 구축하기 위해서 특히 최근에 보면은 이제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는 임금 노동자들 말고는 이 사각지대가 많다 보니까 제외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고 해서 그런 부분으로 이제 전국민 고용보험 해서
위해서 하고, 그 다음에 실직 기간 동안에 일정하게 안정적인 좀 수요가 좀이라도 좀 보장하기 위해서 그 지급 수준이나 지급 기간을 좀 늘린다든가, 또 내지는 실직 기간 동안에 그냥 이렇게 시간 보내는 게 아니라 새로운 기술을 갖다 좀 습득하기 위해서 그런 교육 훈련을 갖다 좀 지원한다든가 하는 노력은 좀 지속적으로 좀 진행되어 왔습니다. 최저임금을 과감하게 인상하여 소득주도 성장을 포함하는 포용적 성장을 추구했습니다. ILO가 국제 노동기구예요.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노동에 대해서는 유일한 기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유엔 산하기구예요. 유엔 같은 경우가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1948년인가 그때 정도에 만들어졌는데, 이 ILO는 그것보다 더 한참 앞서가지고 1919년에 1차 세계대전 직후에 만들어졌거든요. 그 면에서는 국제기구 중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기구다 이렇게 보셔도 될 거고, 그다음에 ILO에 가입하면 가장 핵심적으로 지켜야 될 조약이 ILO 협약 87호, 98호 해서 자주적 단결권과 관련된 협약이 있는데, 내년부터 우리 같은 경우도 ILO 협약 87호하고 98호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됐거든요. 그 면에서 어떻게 보면 ILO가 요구하는 핵심적인 정신이라고 갖다 반영한 그 협약을 갖다 비준한 것하고도 맞물려서 금년에 이제 대통령께서 직접 ILO 총회에 축사도 하시고 하셨는데, 아마 당당하게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경우에도 노동 측면에서도 이제 모범적인 국가로 잘 자리 잡을 수 있게 된 것을 좀 알리는 자리 아니었나 이렇게 봅니다. 소득주도 성장을 포함하는 포용적 성장을 추구했습니다. 국제기구에서 얘기해온 노동정책이나 일자리 정책 관련해서 좀 약간 흐름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참고 삼아서 말씀을 드리면은, 한동안은 모든 게 노동시장 유연화였어요. 그러면서 노동에게 모든 부담을 갖다 좀 전가시키는 것을 쭉 진행이 됐어요. 그러다가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잖아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부터 이렇게 국제사회에서 반성 같은 게 생긴 게, 뭔가 전에는 시장에만 전부 다 맡겨놔라 했는데 그게 아닌가 보네 하는 반성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2008년 이후에 오면은 IMF나 또는 OECD나 이 경우가 전부 다 포용 성장을 강조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전에와 달리 포용 성장 갖다 강조하는데,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포용적 일자리 확충 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단순히 일자리 갖다가 양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과 더불어서 일자리가 그야말로 일을 하면은 일한 대가를 갖다가 좀 어느 정도 받아낼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이 회복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신 것으로 일단 봅니다. 디지털 뉴딜 그리고 그린 뉴딜 상당히 중요한 과제로 좀 추진은 되고 있는데요. 근데 이와 같은 부분 자체가 사실 일자리하고도 좀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갖거든요. 원래 추진하려고 했던 정책들이 필요한 시점 아니냐. 특히 저소득층의 소득 수준을 갖다 끌어올린다든가, 또 내지는 사회적 안전망을 보다 좀 더 구축을 해가지고 어려운 조건에 처한 경우에도 나름대로의 최소한의 생활을 갖다 유지하는데 큰 부담이 없게 한다든가, 이런 과정에서도 사람에 대한 투자를 갖다 계속 좀 늘려가지고 앞으로 밝은 미래를 갖다 좀 준비할 수 있다든가, 또 새로이 늘어나는 일자리에 맞춰가지고 또 새로운 기술 교육이라든가 훈련 같은 것도 요구되는 영역도 있을 것이고 한데, 이 과정에서 특히 낙오자가 오게끔 그거 모두가 함께 갈 수 있게끔 한국형 뉴딜을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는 사람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